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입니다. 요번에 우리 또다시 조선족 건다리 전설 리정광 이야기를 함 해보겠는데, 때는 이제 1999년 리정광이 마이당나 나이트 아시죠? 이것도 이제 개업한 지 6주년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장사가 잘 되는 집은 아시겠지만 거의 해마다 이벤트를 진행하려 하잖아요. 하여 요번에도 6주년 이벤트를 해야 되겠는데, 전에까지만 해도 여러분, 리정광이 마이당나 나이트는 이 유명 연예인을 불러 사회를 보고 노래를 하게 하고, 또한 폭주 파티도 아주 거하게 진행했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요번에는 선전을 하지도 않았고 그냥 조용하게 준비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럼 왜냐고요? 네, 왜냐면 요번에 베이징 경찰 계통이 제일 저 위쪽으로부터 싹 다 물갈이가 됐으니 말입니다. 이 짜다이와 제일 친하던 캔짱 아시죠? 캔짱은 그 강호 바닥 안에서는 그야말로 깡패 경찰로 유명한데, 왜냐면 이놈도 원래는 깡패 건달을 해야 할 성격인데 경찰을 한 놈이라서 이 수많은 강바즈들과 호형호재하면서 뒤에서 많이 봐줬으니 말이죠. 하지만 그러한 캔짱이 넘버 3로 물러나고 바로 이 짱바오허라는 놈이 그 베이징 넘버1 경찰국장으로 올라온 거라고 하는데, 하여 캔짱이 짜다이한테 이러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짜다야, 요 몇 개월 동안은 될수록 사고를 치지 말고 조용하게 좀 지내라. 왜냐면 내도 저 짱바오허라는 놈을 처음 보는 거거든. 만약에 내 텐짱이 저 짱바오허랑 좀 친해지면 말이 통하면 그때 가서 너와 리정광이 천하는 그대로인 거고, 하지만 만약에 짱바오허라는 놈이 우리랑 같은 과가 아니잖아. 그럼 그 뒤부터 너와 리정광은 그냥 뭐 일반 백성으로 조용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다. 네, 흑사회라는 게 왜 흑사회겠습니까? 이 경찰들을 끼면 흑사회이고, 경찰을 못 끼게 되면 바이보산이나 짱주인처럼 망명자들이 아니겠냐고요. 그렇게 리정광은 아주 그냥 조용하게 보내려고 했었는데, 여러분, 그 리정광 따거의 멘즈가 살아있는데 그게 어디 용납이 되겠습니까? 이 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들로 꽉 차서는 발 디딜 틈도 없었다고 하는데, 형님의 리정광 형님의 우리 왔어, 축하하오냐? 네, 이는 제가 중국어를 번역한 게가 아니고 오리지널 연변 사투리인걸요. 바로 그 베이징에 살고 있었던 조선족들도 바쁜 시간을 쪼개어서 이 찾아온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하하 광고 축하합니다. 이 워낙에 꽉 찬 나이트 안으로 또 한 무리 깡패 건달 놈들이 삐집고 들어오는데, 네, 그건 바로 짜달, 최즈광, 하성 등등이 조직원들이었었는데, 야야, 너희들은 저 밖에 어디 다른 가게 가서 대기해라. 이 안이 너무나도 비좁아서 이거 터질 것 같다. 역시 우리 꽝거의 멘즈 장난 아닌다. 이거 뭐 홍보도 안 했는데도 손님이 이렇게나 많다니 말입니다. 그렇게 다들 아주 기분 좋게 마셔대며 달달한 시간들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어 새벽 3시쯤이 되어서야 이 술이 얼큰하게 된 손님들이 계산대에 몰려드는데, 리정광 따거는 우리 조선족이 얼굴이야. 그러니 멘즈 빵빵하게 들어야지. 자, 여기 회원으로 3만 유엔 충전해라. 네, 지금은 이런 술집이 적은데 그 시절엔 다 그랬다는데, 만약 회원으로 한꺼번에 1만 유엔을 충전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 회원 카드 안에 1,500유엔을 충전해줘서 되도록 손님들을 이렇게 자신이 가게로 끌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요 계산대에 웨이터가 해시시 웃으며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 가게 오픈 기념이라서 무조건 30%를 더 충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3만 유엔을 한꺼번에 충전하게 되면 39,000유엔 어치를 쓰게 되는데, 그러다 하우 이 다들 좋다고 엄지손가락을 빼드는 거였다는데, 그리고는 다들 기분 좋게 이 참에 많이 충전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이 한참을 기다려도 줄이 줄어 안 드는데, 그러자 뭐하고 저 앞에서 빨리 계산하고 빨리 집에 가자야. 이 뒤에서는 웅성웅성 거리는데 이 제일 앞에 손님들은 꼼짝달싹을 하지 않은데, 그럼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네, 왜냐면 이 제일 앞에서 지금 계산을 하려던 손님들이 지갑을 찾는데 이 지갑이 없어졌으니 말입니다. 도둑이야. 이 가게에 도둑이 들었다. 그래서 도둑이 들었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 같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뒤에 놈들도 당연하게 호주머니로 손이 가서 확인을 하겠는데, 근데 내가 또 없어졌어. 도둑이다. 문 닫아라.
요 재빠른 손님이 막 달려가서는 가게 문을 닫는데 그러면 이때 그 소식을 전해 들은 2층에 있었던 리정광은 어떻겠습니까? 뭐시여? 가게에 도둑이 들었어? 네, 리정광이 가게에? 여러분, 강호에는 이러한 룰이 있는걸요. 징거란롱 스이자라고. 그 뜻은 깡패와 도둑놈은 서로 터치를 하지 않는다라는 뜻인데 우리 가게에 리정광이 이제 6년 동안에 영업해 왔었지만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인데 그러면 이때 이 밑에 손님층은 어떠했을까요? 아니, 가게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에? 이 도둑놈들까지 기어들게 놔둔 거야? 이 도둑 맞은 내 돈 어떡할 거냐고. 그러자 곁에 다른 손님들은 얼쏘 그만한 능력이 아이 되면 가게를 하지나 말든지 뭔 나이트에 도둑대를 들어오게 한다니. 네, 이 도둑 맞은 손님들이 아주 그냥 난리인 게가 아니겠냐고요. 왜냐면 여기에 리정광이 맨즈를 봐서 오는 손님들도 있긴 하지만 그냥 일반 손님들이 대부분이었으니 말이죠. 내는 이 가게가 위기 가게인지는 모르겠고 어떡할래? 이 내 돈 어떡할 거냐고. 이 다들 나이트를 깨부수 기세로 왁짝지껄거리는데 갑자기 몇몇이 화들짝 놀라며 주둥아리를 급급히 닫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곁에 손님은 왜 갑자기 조용한 겐데? 귀신이라도 봤니? 하지만 말입니다. 그 층계에서 내려오는 한 무리 놈들을 보자 다들 입이 그냥 떡하니 벌어지는데 저게 다 뉘기야. 차오양 구역의 강바즈 리정광의, 뚱청 구역의 짜다의, 저거 또 누구죠? 그 펑카이 구역에서 부하들 500여 명이나 이끈다는 강바즈 최즈광, 그리고 베이징에서 제일 큰 무술협회를 한다는 하성의 여러분. 이들 중에서 한두 명을 모르고 살 수는 있겠지만 다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 큰형님들이 위풍당당하게 척 내려오자 그 아까 그렇게도 난리를 쳐대던 놈들이 대가리를 푹 수그리고는 찍소리도 못하는데. 하지만 여러분, 리정광이 이러한 빤서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 잘 보겠는데 이정광 따거는 내려오자마자 그 무대에 마이크를 척 들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가게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저 리정광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리정광이 고개를 숙여서 사죄를 하는 게가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저희 가게에서 얼마를 도둑 맞췄는지 여기 계산대에다가 기록을 남겨주세요. 오늘 여러분이 도둑 맞은 모든 금액을 저 리정광이 배상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마신 술값 또한 저 리정광이 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세상 어디에 또 이 리정광처럼 매짜기 빤서를 하는 사람이 더 있겠냐고요. 그러자 이 손님들이 얼굴색은 그제야 다들 화색이 돌아왔지만 하지만 그중에 몇몇은 미안해하는데 광거 그 돈을 도둑질해 간 건 도둑놈들인데 그냥 경찰에 신고하면 되죠. 우리가 어떻게 광거한테서 돈을 받겠습니까? 그러자 리정광이 빙그레 웃으며 얘기하는데 여러분, 내 리정광을 건드리고도 그것들이 무사할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쳐 죽일 놈들이 어떻게 되는가는 나중에 강호 소문으로 들어주시고요. 자, 오늘 저희 가게로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토록 비겁한 짓거리는 과연 누가 한 짓이었을까요? 그 시각 리정광이 마이땅나 나이트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위치한 투니랑 나이트였다고 하는데 안에는 한 엄청난 덩치 나그네가 있었는데 삐리리 전화가 울리는데 그래, 어떻게 되었니? 뭐? 깔끔하게 해냈다고? 하하하. 내 그 리정광 그놈 똥을 씹은 면상이 상상이 간다야. 잘했다 그들아. 너희들이 도둑질해 간 돈은 너희들이 다 먹고 내 그 약속한 20만 위에 또 받으러 오나. 하하하. 그럼 이게 누구냐고요? 네, 이 놈은 여러분이 다 아는 놈인데 그러면 어떤 분들은 우리가 아는 놈이라고? 우리가 아는 놈이라고 하면 그 리정광한테 까불던 놈들은 싹 다 골로 가지 않으면 리정광과 친한 사람이겠는데? 그럼 리정광과 친한 사람이 뒤통수를 친 거야 하고 묻겠는데 사실 둘 다 아니고 이놈은 바로 그 베이징에서 유명한 또 다른 조선족 주먹, 바로 그 찐중더였었다고 합니다. 찐중더와 리정광이 사건은 제가 전에 리정광이 이야기에서 간단하게 다뤘었는데 하지만 그때의 이야기는 이 범죄조사 기록부에 적혀있는 대로 제작한 거고 이 강호 바닥에서 전해오는 이야기는 엄청 더 상세한
하지만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어느 이야기가 진짜이고 어느 이야기가 가짜인가는 이미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러니 자세하게 따지지는 마시고 우리 그냥 술 안주 삼아 함 즐겨보는 건 또 어떨까요? 사실 리정광이 마이땅나 나이트가 있기 전에까지는 그 베이징에서 찐중더이 투니랑 나이트가 제일 잘 나갔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리정광이란 놈이 처음 나타나더니 이 손님들 아주 그냥 싹시대를 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인맥이 큰 자다가 나서서 이 맨날 연예인들을 불러서 공연을 하게 하고 또한 워낙에 돈을 크게 안 버는 리정광이 이 할인 행사를 했었는데 말입니다. 근데 이거야말로 진짜로 사장님이 미쳤어요 였었고 이 손님들이 안 모여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찐중더이 가게는 점점 더 싸늘해지며 파리만 앵앵 돌아다니는데 또한 이것보다도 한 가지 더 빡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찐중더이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놈도 웬만한 주먹은 아닌걸. 전하는 데 의하면 전에 목재 장사에서 돈을 다 말아먹고 딱 그냥 기차표 값만 갖고 베이징으로 찾아왔다고 하는데 그리고는 순 자신이 두 주먹으로 싸워서 이 자리에까지 올라온 독종이었다고 합니다. 하여 80년대까지만 해도 그 찐중더를 베이징 조선족 주먹이 왕이라 칭했었는데 이게 뭐죠? 갑자기 리정광이 나타나자마자 그 자신이 인기는 물거품처럼 싹 사라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리정광인지 뭔지 걔가 그렇게도 한다니? 아니 어디 함 1대1로 맞다이 함 붙어봐? 그 찐중더의 원래 계획은 바로 이 리정광이 6주년 개업기념일에 와서 깽판을 치는 거였다는데 그 싸네 대 싸네로 주먹으로 한판 맞붙었다면 아마도 그 뒤의 이야기는 이렇지 않을 수도 있었겠는데 말입니다. 왜냐면 주먹을 쓰는 놈들은 서로 주먹을 주고받으며 친해지잖아요. 그 까오저젠이고 텐둥슈이고 다들 리정광과 싸우다가 찐으로 친해진 거라고 하는데 그럼 찐중더와 리정광도 아마 그 누구보다 끈끈한 친구가 될 수도 있었겠는데 왜 그러지 못했냐고요? 왜냐면 요 곁에 부하놈이 만려댔으니 말입니다. 형님 지금 시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 새로 올라온 짱뽀허라는 경찰국장 있잖아요. 그놈이 아마도 자신이 위험을 보이려고 밑에서 칼을 갈고 있을 테니 말입니다. 만약에 이때 나대다가 잡히게 되면은 약이 없을 겁니다요. 그러니 우리 정면 충돌보다는 요 뒤에서 한 골탕을 먹이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이어 도둑놈들을 풀어서 그 리정광한테 골탕을 먹이는 건 바로 그 부하놈이 대가리에서 나온 거라고 하는데 하지만 사실 이 찐중더는 주먹을 쓰는 대건달 스타일이라서 처음에는 반대를 했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리정광이 가게는 맨날 이 막 미어 터질 정도로 손님들이 꽉꽉 차 있는데 이 자신이 가게는 어떻죠? 이 그냥 싸늘하게 한산한 게 파리들만 앵앵거리며 나다다닐 지경인데 말입니다. 만약 가게 영업을 해봤던 사람이라면 이게 대체 얼마나 빡치는 상황인가를 알 수 있겠는데 비록 찜찜하긴 하지만 어떡한다니 그렇게 진행해라 그럼. 그렇게 찐중더의 부하놈이 도둑놈들을 불러다가 그 리정광이 가게를 싹 다 휩쓸고 간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작업을 다 마치고 도망친 그 도둑놈들을 어디 가서 잡는다죠? 리정광은 과연 이 배후를 어떻게 안 거였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再见。